타워 엔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6200cc V8 자연흡기 가솔린이에요. 그래서 426마력에 62.6kgm를 발휘합니다. 지금 요 방금 제가 읊어드린 엔진의 스펙 있죠? 요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떻냐. 자, 지금 시속 한 90 정도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 가속 페달을 꾹 가져가면 와, 이 소리가요. 아, 지금 이걸 몰고 있으면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샀던 신형 에스컬레이드 있죠? 그 차를 탈 때 느낌이 떠올라요. 다른 차를 타고 있는데 같은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지금 엔진 스펙 똑같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구조도 동일해요. 뭐 사륜구동 시스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차피 오토로 놓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차이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덩치도요, 에스컬레이드보다 지금 이 타워가 조금씩 작아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거의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느낌은 같은 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이 6200cc V8 엔진의 이 회전 질감은 압도적이네요. 사실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뭐 출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차도 큰데다가 무게도 좀 무거워서 이렇게 가속페달 딱 가져갔을 때 아무리 어마어마한 엔진이어도 이게 폭발적인 가속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진짜 배처럼 움직여요. 쑥 밀어주죠. 배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스로틀을 팍 밀어도 좀 큰 배들은 팍 튕겨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꾹! 꾹! 웅! 진짜 배처럼 가속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지금처럼 속도가 좀 붙었을 때는 배처럼 움직이지만 아주 저속, 그러니까 시내에서 막 가다 반복할 때는 그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조금 민감하게 돼 있다는 점, 그게 좀 색다른 점이거든요. 이건 트래버스도 비슷한 느낌이었었는데 타워도 동일하네요. GM 쪽 친구들이 이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을 매만지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차인데도, 심지어 브랜드가 다른데도 거의 느낌이 좀 비슷하죠. 자, 이런 엔진의 성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변속기는 10단 자동입니다. 이 변속기도 에스컬레이드랑 똑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트래버스는 자동 9단이었는데 얘는 자동 10단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호의 포지셔닝을 이 변속기에서도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죠. 그 다단화면에서 한 단 더 넣어주고, 그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똑같지만 또 이런 내장재라 할지 편의 장비라 할지 그 다음에 배지 후광 이런 데서는 사실 에스컬레이드보다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포지션이 바로 타호입니다. 아무튼 이 10단 자동 변속기 지금 저희가 잠깐 타고 있거든요. 한 출발한 지 20-30분 됐나? 그리고 고속도로밖에 안 달렸어요. 거의. 아직까지는 제가 이 변속기에 대해서 불쾌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변속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쉐보레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 패들 같은 건 없고요. 여기 L모드를 놓고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달아놨죠. 내가 이 버튼을 통해서 막 다이나믹한 수동 변속, 매뉴얼 변속의 재미를 느끼겠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긴 내리막길, 우리 어디 대관령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쭉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브레이크만 잡고 내려오면 무리가 가니 엔진 브레이크도 동시에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단수에 고정시켜 놓는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혹은 뭐 가끔 가속할 때도 내가는 RPM을 레드존까지 충분히 쓸 거야, 그럴 때도 뭐 가끔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 변속기의 변속 방식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요. 원래 이렇게 노브가 있는 경우 많이 봤죠. 아니면 여기 칼럼식 쉬프트로 달려 있거나 딱딱 딱깍딱깍 드드드드 뭐 이런 게 대부분인데, 얘는 운전대 바로 옆에 버튼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이 방식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기 기어 노브가 없어진 덕분에 이 아래쪽 센터 터널의 공간 활용성이 확 올라갔고요. 또 운전대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주차할 때
D와 R을 왔다 갔다 하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아주 좋은 방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끔 D와 R은 당기고요, N과 P는 누르게끔 해놓은 이런 배려, 이런 것도 좋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저는 참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해보나 마나 매뉴얼 변속 속도 엄청 느리겠지? 6단 5단 이제 한다. 봐봐. 4단 이제 했어. 5단 이제 했어. 6단 지금 변속.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버튼들이 운전대 바로 오른쪽 옆에 위치하는 바람에 원래 여기 달려 있었어야 될 그 와이퍼 조작 레버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왼쪽에 깜빡이 레버랑 와이퍼 조작 레버랑 기능을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이런 점은 상당히 재밌죠. 자, 이 엔진이랑 변속기가요, 성능이 넉넉하지 않으면 뭔가 무거운 트레일러 같은 걸 견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견인을 하더라도 금방 고장납니다.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호는 변속기 오일 쿨러도 따로 갖췄고요. 거기에다가 이 주행 모드 중에 견인 모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 모드로 바꾸면 엔진 RPM을 좀 높이 쓰더라도, 그러니까 변속을 지연시키더라도 토크를 상당히 많이 뽑아 쓰겠죠. 무거운 걸 끌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콜로라도 보면요, 걔도 그 견인력을 상당히 강조했었던 픽업 트럭인데, 여기 운전대 왼쪽에 그 트레일러의 무게에 따른 개인 값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타워는 그게 없어요. 그 미국식 포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트레일러랑 이 타워랑 연결을 시키면 이 타워의 최대 견인력은 3.4톤 정도고요. 그러면 수직 하중은 거기서 한 10% 정도니까 340kg 정도 되겠네요. 확실히 대형 SUV니만큼 아래급 작은 SUV들보다 이 견인력이 우수한 걸 수치로도 알 수 있죠. 출발 준비되셨으면은 지금 일반 모드인데, 네. 드라이브 모드를 토잉 모드, 견인 모드, 다이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견인 운반 모드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속 시점이랑 악셀 반응 같은 게 바뀐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변속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높은 네. RPM을 쓰는 거죠? 그렇죠. 밟으면은 당연히 높은 RPM 써지는데 시점 자체가 조금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버드뷰로 위치 지금 트레일러 토잉되고 있는 캠핑카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이거 이제 혼자 끼울 때는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도 정확히 가능하시고, 조준해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조준해서 세울 때는 토잉 볼 기준으로 네. 맞추실 수 있고, 맞추신 다음에 그쵸. 세부 조정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혼자도 가능하세요. 원래 이게 네네. 이런 기능이 없으면 네. 누가 밖에서 오른쪽 왼쪽 좀 더 그렇죠.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고되고 맞아요. 반복되기 힘든 일입니다. 내렸다 탔다 막 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출발합니다. 그리고 컨보이 차량 미리 좀 앞서서 뒤에 달려있는 거 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야. 아무 생각 없이 출발했는데 뒤를 보는 순간 와. 거대하죠. 네. 아무래도- 근데 방금 출발하면서 네네. 뭐가 뒤에 달려서 차가 덜 나간다는 느낌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평지에서는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네. 오르막에서는 당연히 느낄 텐데, 일단 내리막에서는 또 3톤이라는 무게가 밀고 있으니까 네. 평소보다 브레이크는 조금 더 강하게 밟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사실 이 트레일러 끌고 가는 게 전진보다는 후진이 진짜 어렵거든요. 많이 어렵죠. 후진은 그 뇌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 동선을 어떻게 해야 반대로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몸이 평소에 익히고 있던 감각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많이 좀 혼란이 오죠. 근데 브레이크는 좀 느낌이 네, 오네요. 확실히 무거운 걸 달고 있다는 느낌이 오죠. 네, 평소보다 속도가 덜 줄어들어요. 네, 맞습니다. 회전각은 평소랑 비슷하게 주시면 되시고요. 처음 스타트만 조금 넓게. 그리고 지금 오르막을 올라가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얘가 어댑티브 에어라이드,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어떤 GM그룹의 자랑이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보통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월등하게 좋지만 어떤 뒤에서 토잉되고 있는 게 치면 안에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 많이 드는데 네. 순간적으로 댐핑 능력이 댐핑 압력이 변해서 제 왼쪽 오르막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상당히 좀 하시고 드라이브로 올라가시고 만약에 불필요한 변속이 되면은 불쾌하게 되면 2단으로 한번 악셀 편하게 밟아보세요. 난 2단까지만 쓰겠다. 네. 요거죠. 3단 하지 마. 네. 거대하죠. 뒤를 보는 순간 겁나요. 네. 왼쪽으로 이게 아까 짧은 내리막이었는데도 뒤에서 미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브레이크에 어떤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었잖아요. 네네네. 워낙 무거운 거다 보니까 요때 많은 이제 긴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 부담도 줄일 수 있는 HDC라고 여기 왼쪽에 힐 디센트 컨트롤 설정하시고 여기서 토글 스위치로 15 했어요. 네. 그러면 엑셀이나 브레이크 컨트롤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지금 3톤이란 무게가 네. 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 스트레스 없이 내려갈 수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실 뒤에 이렇게 큰 트레일러를 싣거나 네. 아주 험한 오프로드거나 그런 네.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면 네. 이거 그냥 사람이 브레이크 밟아도 되는데 하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이기는. 그렇죠. 또 토잉을 해보지 않으면 느껴볼 수 없는 어떤 굳이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써보면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는 만큼 스티어링에 더 신경 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이번에는요 저희가 오프로드 코스를 간대요. 근데 사실 무슨 타우로 웬 오프로드 싶은 생각도 잠깐 했어요. 하지만 제가 천천히 봤더니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대비를 제법 충실히 갖춰놨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 스포츠가 있네요. 타우르 스포츠 와인딩 가려고요. 그 다음에 오프로드 모드가 있죠. 이 견인 모드는 방금 저희가 체험했고요. 자, 오프로드 모드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면요 차고가 25mm 올라갑니다. 시속 한 80 정도까지는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를 위해서 차고가 25mm 올라간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프로드 말고 그거보다 더 험한 오프로드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시속 48km 이하에서 로우 모드로 놓으시면, 그러니까 구동 방식을 사륜 로우로 바꾸시면 추가로 25mm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저지상고가 기본 상태에서 50mm까지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타워가 가장 험한 길을 달릴 수 있는 모드로 세팅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는 그냥 일반 오프로드 모드입니다. 25mm가 올라간 상태. 자, 주행 모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타워는 오토 있고요, 2륜 있고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총 4가지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4륜 하이 모드로 놨어요. 계기반을 바꾸니까 앞뒤로 기울어진 거, 좌우로 기울어진 거, 그러니까 롤링, 피칭 각도도 계기반에 띄워주네요. 여기가 지금 스키 슬로프예요. 비시즌이라서 이 슬로프를 따라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차고를 지금 높은 지상고로 바꿨죠. 그 주행 모드랑은 별개로 내가 따로 버튼으로 차고도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오프로드 모드로 놨고, 여기 보시면 높은 지상고 상태로 올라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비포장길을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 괜찮네. 역시 에어 서스펜션.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송복기의 손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찍기 그렇게 나쁘지 않지? 그지? 지금 길 상태에 비해서 비교적 이 실내는 평온하거든요. 이 정도면 에어 서스펜션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쉐보레에서는 이름을 좀 길게 붙였어요. 어댑티브 에어라이드 컨트롤인가 뭐라고 되게 길게 붙였는데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타오의 차값을 생각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 사실 이 정도 가격 에어 서스펜션 빠져있는 SUV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온로드 성향이 더
강한 SUV들이고, 타오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오프로드 주행 환경도 조금은 신경 쓰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체는 거의 에스컬레이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댑티브 에어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기술이 있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요게 그 댐퍼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 있잖아요. 그 오일이 그냥 오일이 아니고 자성을 띠고 있는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자석으로 신호를 딱 줬을 때 그 오일의 점도가 진해지면서 댐퍼의 감쇄력이 단단해졌다가 말랑말랑해졌다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술들을 둘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술만 놓고 보면 많은 장비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차값에 비해서 후하게 퍼준 셈이죠. 그 특히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같은 게 꽤 비싼 장비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캐딜락도 아니고 쉐보레인데 그런 에스컬레이드랑 동일한 장비를 넣어줬다는 건 좀 혜자 같은 느낌도 들어요. 혜자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360도 카메라를 켜서 전방 상황을 보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오프로드에서도요, 그러니까 급경사에서도 빛을 발하네요. 크게 힘들이고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아, 오르막길이구나. 나는 내가 할 길 갈게. 뭐 이런 느낌? 이게 조금 전에 트레일러를 끌 때도 비슷했거든요. 그걸 달고도 출발할 때는 큰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자, 인스트럭터 말 잘 들어야 되죠? 여기서는 HDC, 힐 디센트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라고 합니다. 켰어요. 그리고 속도를 지금 3km에다가 세팅해뒀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아무것도 밟지 않아도 차가 시속 3km를 유지해주죠. 어우, 앞에 뻘봐. 싫어요. 난 5km 할래. 그 ABS를 드르륵 잡네 지가. 이제 오르막길이니까 힐 디센트 컨트롤은 끄고요. 트락셀 올라가 볼까 우리? 여기서는 혹시 모를 쓸데없는 변속을 막기 위해서 로기어로 넣고 한 2단까지만 넣을게요. 와, 재밌겠다. 아, 나 이런 데 오면 왜 이렇게 재밌어?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요. 이 타워 크기에 비해서 엄청 편하고 오프로드 안 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길 파였다. 이 차체가 받아내는 느낌도 되게 듬직한 감각이고요. 하체가 특히 이 정도 요철은 하체의 능력에 비해서 뭐 껌인 것 같아요. 넉넉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충격을. 자, 오늘 저희가 이 타고와 함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달려봤어요. 오프로드도 다녀왔고 고속도로도 달렸고 서울 시내 막히는 길도 조금 달렸고 심지어 트레일러도 끌어봤죠. 오늘 타고를 타고 달린 거리, 아침에 제가 출발하면서 리셋을 한번 했거든요. 91.2km를 달렸네요. 저희가 나중에 시승차로 더 오랜 시간 달려보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90km를 달리면서 기록한 연비, 계기판상에는 지금 리터당 5.7km를 달렸다고 찍혀 있네요. 이 타워의 복합 공인연비는 리터당 6.4km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덜 나왔죠. 근데 이건 제가 물론 뭐 아까 저기 촬영한다고 급가속 몇 번 했었고요. 오프로드
그 사륜 로우 기어 쓰면서 오프로드 달렸고요. 또 시동도 걸어놓고 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비에 상당히 안 좋은 환경들이 여럿 있었죠. 그걸 감안하면 이 정도 나올 법합니다. 복합 공인연비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선방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덩치를 보십시오. 그리고 엔진을 생각해봐요. 6200cc의 8기통이야. 근데 리터당 5.7이면 저는 그렇게 막 그 정도로 안 좋은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나올만 하지 라는 수준. 이게 DFM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라는 기술을 쓰고 있대요. 예전에 그런 거 보셨죠? 그 엔진의 부하가 적은 환경에서 실린더 8개 중에 한 4개를 그냥 꺼버리는 기능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건 AFM이었습니다.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근데 지금 이 타오에는 DFM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가 들어가 있대요. 차이점은 환경에 따라서 실린더 8개를 다 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 제 짐작컨대 그렇게 다 끄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겠습니다만, 아무튼 실린더 8개의 꺼짐과 켜짐을 과거보다 훨씬 더 최적화해서 다이나믹하게 쓰기 때문에 연비를 더 아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DFM 덕분인지 지금 5.8로 늘어났다. 타오 하이컨트리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죠. 개소스 인하분 반영해서 9,250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 이 가격이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쉐보레가 거의 1억? 이러면 좀 놀랄만 하죠. 그리고 바로 아래급 동생인 트레버스보다도 훨씬 비싸서 사람들이 좀 뜨억 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타오를 타보니까 크기 에스컬레이드랑 비슷하죠. 엔진 에스컬레이드랑 똑같죠. 변속기 똑같죠. 그 다음에 편의 장비도요 그렇게 부족할 게 없어요. 얼추 뭐 필요한 장비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장비들은 고스란히 빠뜨리지 않고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타오의 가격표 오히려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